일단 저는 이제 이런 메타 쪽으로는 사실 광고나 마케팅 쪽으로 제가 어떤 권위자는 아니에요. 근데 인제 제가 아까 잠깐 나누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제 저희 인제 브랜드의 자사몰을 오픈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2년 정도 되면서 저는 사실 인제 그전 이야기를 쪼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복 사업을 한 지가 한 10 년이 넘었어요. 가장 처음부터는 그냥 시작을 하게 되면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남대문에서 나 물건 떼다가 그다음에 인제 이 대전 쪽, 오창 쪽 이런 쪽에서 조그마한 매장 월세 한 70만 원 그런 데서 인제 오프라인 장사를 시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인제 했었어요 혼자. 근데 인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장사를 하는 능력을 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잘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서 그 70만 원짜리 월세 매장을 하면서 인제 하루에 뭐 인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매출을 혼자서 인제 올리면서 인제 그렇게 되면 인제 점점 인제 가게가 그러니까 매장들을 늘리기 시작해서 그리고 인제 아는 형들한테 펀딩을 받아서 인제 그거를 강남에도 굉장히 크게 열면서 이렇게 오프라인 베이스 위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장이 제일 많을 때 오프라인 매장이 가장 많을 때가 음 9 개인데 이 백화점 입점 이런 거 말고 그냥 로드샵으로 예 9개 정도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그 좀 약간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상가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반포 지하상가도 그렇고 강남 지하상가도 그렇고 그리고 뭐 부천 뭐 이런 쪽에. 그렇게 하면서 뭐 일 매출이 보통 매장당 많이 나올 때는 1,000에서 1,300만 원. 네, 하루 매출이.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현금을 예 모았었어요. 왜냐면 거기 거의 대부분이 현금 장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오프라인 베이스로 인제 거의 인제 저희는 판매 전략을 세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무슨 이런 그 코로나 말고 뭐 또 메르스 뭐 그럴 때도 저희 매장만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다른 데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제도권 쪽에서 굉장히 유심히 봤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백화점 쪽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라든지 '쟤네 뭔데 저렇게 장사가 잘 되지 쟤네만?' 그리고 인제 막 와 가지고 저희 인제 일하는 애들을 스카우트 해 가려고 하고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예 인제 뭐 그런 상황인데 걔네들은 인제 저를 배신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막 600-700씩 회비를 인제 회식을 시켜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좀 끈끈한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이제 어쨌든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백화점으로 입점을 해요, 결국은. 인제 거기서 계속 콜이 들어오고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수수료 얼마인지 아시겠지만 저는 초반에 들어올 때 뭐 17% 이렇게 콜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해만 주세요. 뭐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계속 인제 어 성장률이 좋아졌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어졌죠.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차피 오프라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온라인 쪽은 생각도 안 했어요. 온라인은 우리 할 필요도 없고 그 중요성도 몰랐고. 근데 코로나 때 매장은 많고 코로나 때 매장이 인제 백화점에 입점돼 있는 거에서 20개 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코로나가 터지면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는데 인력은 써야 되고 그리고 계절이 인제 사계절이 돌면서 신상은 만들어야 되고 인제 뉴 얼라이벌을 만들어야지 돌아가니까. 근데 사람도 없고 인건비 나가고 옷은 소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인제 되면서 그때 '아 온라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쉽지 않죠.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상황으로 오면서 어쨌든 간 인제 그 코로나가 끝날 무렵까지도 사실 굉장히 힘든 오프라인 상황이 되면서 인제 정리할 걸 정리하면서 그때 인제 어떤 직원들과의 노무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 안 되겠다. 온라인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인제 자사몰을 만들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해 보니까 일단은 매출이 안 나와. 업로드는 하고 제품 올렸는데 매출이 없어. 왜 매출이 안 나오지? 그럼 인제 저는 오프라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뭐 전단지라도 어디다 돌려야 되나?'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알고 보니 광고를 안 하면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온라인 쪽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간 이 광고에 대해서 좀 약간 알고 싶었지만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리고 뭐 그 당시만 해도 일단 뭐 자사몰 자체의 구조도 잘 안 돼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광고는 모르고 자사몰을 좀 약간 그래도 멋지게는 만들어 놓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검색을 갖춰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메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뭐 이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쨌든 컨설트를 붙여줬어요. 메타에서. 그러니까 메타에서 컨설트를 붙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 딱 하나예요. 메타는 어차피 얘네는 이제 영리의 목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기업이란 말이죠.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결국 광고비로 돈을 벌어간단 말이죠. 이 메타는. 그러면 이렇게 대표님들이 쫙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계신 대표님은 이미 온라인 사업을 엄청 잘하고 계세요. 막 기가 막히게 하셔. 근데 여기 대표님은 하나도 못해요, 완전. 매출 빵원이야. 근데 중간에 계신 세 분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조금은 나와.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 그럼 만약에 내가 메타 직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 광고비를 뽑아 먹어야 돼. 빨대를 꽂아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꽂을 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다 꽂아야죠. 여기다 꽂아야죠. 왜냐? 여기는 광고를 안 해도 지금 매출이 잘 나와요. 건들 게 없어. 그 여기는 심폐소생이 안 돼. 끝났어 이미. 딱 자기 판단했을 때 여기는 패스. 이 셋은 잘만 건드려 주면 빨대를 꽂을 수 있겠는데 그거에 저희 타겟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이제 그 컨설트를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따로 저는 유튜브에서 배운 것도 없고 그 컨설턴트한테 메타 이제 직원이에요.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된 거를 저는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년 전에 온라인 오픈을 했을 때 하루 매출이 빵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루 매출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네, 온라인 쪽으로 자사몰로.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받으면서 내가 직접 광고를 이제 집행을 해보고 하면서 1억 가까이가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됐어요. 한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어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전공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너무 다행히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막 던져주셔도 돼요. 다 끊어도 돼요. 제가 하는 말을. 궁금하면 저 잠깐 질문 좀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니까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은 광고라는 거는 대표님들 뭐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우리 쪽은 이런 광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잘 받지 않는 것 같아. 좀 무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우리는 무거운데 여긴 가벼운 것 같아. 연령대도 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광고가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온라인 쪽 오픈마켓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일단은 오픈마켓 쪽에서 좀 약간 괜찮은 데가 어디? 쿠팡.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깔고 가죠. 그리고 이제 대표님처럼 자사몰이 있는 경우는 자사몰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살려고 하면 그러면 대표님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보드마카를 찍어 보겠죠.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여러 매체라는 거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그 다음에 쿠팡 이렇게 있다 치면 네이버 쿠팡은 기본적으로 검색창 안에다가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을 검색을 해서 검색 기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드마카라고 찍었을 때 보드마카가 10,000개 나오겠죠. 그 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전환을 시키는 확률이 높은 거는 과연 뭐냐? 당연히 상위에 랭크가 돼 있어야 노출이 한 방에 되잖아, 찍었을 때. 그게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이 아까 그러니까 물어보신 것처럼 그럼 이 광고가 맞느냐? 이 광고는 광고의 이 마케팅 기반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검색을 기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보드마크를 사긴 사야 돼. 근데 뭐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검색해볼 거만큼 급하진 않아. 근데 내가 그거는 인지는 하고 있어. 사야 돼. 이거를 여기 메타에서는 지금 대표님들의 모든 행동 기반의 특성들을 이미 다 캐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어떤 웹상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아니면 장바구니에 넣었다 구매를 안 하고 이런 걸 이미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예는 뭐냐면 유튜브가 됐던 아니면 뭐 쿠팡이 됐던 내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뭐 하나를 검색하면 계속 로직이 뜨죠. 네, 그게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딱 메타에서는 대표님을 예를 들어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은 뭘 좋아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변호사 쪽에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무, 검색하는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대표님이 막 인스타그램에 뭐 여자 수영복 입은 걸 검색을 해. 계속 떠. 아, 이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기반의 특성을 정확히 캐치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사지는 않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사고 싶어 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하고 사진 않았어. 그럼 얘네들은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마케팅이. 근데 나는 이제 대표님이 이걸 사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인스타그램 이제 혹시 다 하시나요?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기반은 뭐냐면 내가 어떤 피드를 올린다고 하면 그 피드를 볼 때 위로 올렸을 때 그 피드 중간중간에 광고가 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거를 사고 싶어 하는 게 보여. 행동 기반에서. 그러면 이거를 파는 광고를 그 사이에 딱 띄워주는 거예요. 이거 있는데 기가 막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광고를 보니까 나 이거 필요한데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검색 기반. 얘네는 한마디로 해서 후킹이에요. 후킹이 뭐냐면 충동 구매를 시키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네, 충동 구매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님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우리가 변호사가 지금 써야 돼. 그럼 네이버에 변호사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이 사람 사진도 한번 보고 뭐도 보고 뭐 이러면서 막 결정을 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좀 약간 형사적인 일로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 이걸 해결하긴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얘네 메타 기반에서는 이 사람을 파악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이 만약에 그런 광고 소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내가 변호사인데 이런 거 전문으로 하고 난 이런 거는 진짜 나를 믿고 가도 돼. 라는 광고를 띄웠는데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다가 중간에 광고가 갑자기 내가 그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필요한 상황에서 광고가 떴어요.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가요. 그렇게 약간 후킹을 해가지고 전환을 시키는 광고가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광고라기보다 메타 광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반 자체가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예를 들어서 그런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후킹.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시키는 거죠. 필요한 사람한테 쏴준다는 거예요, 그 광고를. 근데 얘네는 필요한 사람한테 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광고의 메커니즘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어나더 광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TV 광고랑 비슷한 거예요. TV 광고 같은 경우도 보다가 뭐 예를 들어 TV 광고는 타겟팅은 안 돼 있어요.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여러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나 저거 필요한데 나 저거 사야겠다. 그걸 이제 줄이는 타겟팅이 뭐냐? 시간대. TV 광고 시간대. 뭐 저녁 시간에 무슨 광고가 먹혀. 6시에는 배고프니까 무슨 광고가 먹혀. 이런 게 타겟팅 줄이는 거거든요. 얘네는 그 타겟팅을 기가 막히게 완전 타이트하게 줄여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만 쏴주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약간 기반의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했을 때, 일단은 전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뭐 광고하는 이유는 대표님들은 전부 다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냥 뭐 내가 어떤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광고의 형식은 메커니즘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 피드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거나 페이스북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거나 하고 싶어.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하면 되냐?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윤 대표님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네들도 그냥 일반인들이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는 놨으나 심도 깊게는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비즈니스 계정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쨌든 이건 해야 된다라는 건 기억은 해야 돼요.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고 픽셀이라는 건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메타 광고라고 보죠. 그럼 여기서 광고가 이제 고객들한테 쏴지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를 누군가가 보고 이 광고를 보고 그럼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맡아주세요. 이런 성과가 있거나 아령을 사거나
소금을 사거나 아니면 뭐 전선을 좀 어떻게 뭐 이렇게 가야 되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고를 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광고를 보고 샀네? 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V 광고는 몰라요, 그거를. TV 광고는 일단 뿌려놓고 이 사람이 TV 보고 지금 보니까 계약을 했네? 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뭉뚱그리는 거예요. 효율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구만. 뭐 요 정도.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 광고를 보고 사갔구나 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윤 대표님 만약에 자사몰 사이트라고 보죠. 아령을 팔고 있어요.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광고를 보고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이 사람이 이 광고를 보고 아령을 하나 샀어요. 대표님 이걸 한번 보세요 라고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 값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판매하는 채널하고 이 광고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요. 이 광고를 뭐 샀다. 요게 픽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픽셀을 심는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판매 채널과 이 광고를 하는 광고 관리자 사이에 픽셀을 심어야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효율적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효율적 데이터를 왜 확인을 할까요? 왜 확인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재판매도 맞아요. 뭐, 근데 명확한 이유는 뭐냐? 광고를 지금 우리 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15,000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5,000원을 해서 데이터 값을 보니까 효율이 좋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더 태워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태웠는데 효율이 없어. 그럼 어떻게? 꺼야죠. 그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뭐를 설명해 드릴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광고비라고 보죠. 이게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과예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윤 대표님은 이제 어제부터 광고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대표님이 지금 여기서 15,000원을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과에서 만약에 10,000원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15,000원을 태워서 10,000원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접점이 생기겠죠, 그럼? 15,000원 태워서 10,000원이 나한테 매출로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과가 좋은 성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대표님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데이터 보니까 성과가 좋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태워야죠. 그럼 이제 3만 원으로 가야죠. 3만 원으로 갔어. 그럼 3만 원으로 가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 15,000원대 10,000원 벌었으면 3만 원대 얼마 나와야 되죠, 매출이? 2만 원 나와야 되죠. 2만 원이 나오면 이거 완전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 15,000원 태웠는데 10,000원 나와. 성과 좋아. 그럼 2만 원 태우면 안 되지. 아니, 3만 원 태우면 안 되지. 3천만 원 태워야지. 그럼 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은. 그쵸? 이게 비율적으로 가지가 않아요. 왜냐? 비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가 가만 안 있어요. 얘네가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런 식으로 태워버리면 얘네가 수요의 끝판까지 가서 멈춰버려요. 그냥. 장난을 못 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대를 꽂아가지고 제대로 못 해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우리보다 솔직히 머리 좋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석박사들이야 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그래야 빨대를 꽂으니까. 여러 사람, 전 세계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네한테 빨대 안 꽂히고 우리가 효율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쨌든간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광고를 있다가 이제 시스템을 알려드리면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요런 개요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광고가 메타 광고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메타 광고에서 아까 필요한 게 비즈니스 계정이라는 건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업적으로 이 광고를 태우면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셔야 되고 하게 되면 두 번째는 픽셀을 꽂아야 돼요. 내 자사몰.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볼 수 있는 내 자사몰에서 이 광고를 보고 이걸 샀다. 두 명이 샀다. 근데 두 명이 5만 원씩 샀다. 두 명이 10만 원씩 샀다. 라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오거든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는 지금 설명하면은 이것만 1시간 반 걸려요. 이것만 그냥.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고 윤 대표님한테 물어보면 다 깔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알았는데 네. 비즈니스 계정에서 사업자 번호를 등록을 해야 네. 부가세 10%도 안 내요. 그렇죠. 예, 부가세. 예, 맞아요. 부가세. 예,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광고를 할 거냐. 예를 들어 솔트룸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금이면 예를 들어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일단 대리인이긴 하지만 네. 대표님이 지금 소금으로 만약에 광고를 하겠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겠다, 그럼 어떤 광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딱 떠오르고 되게 심플하게 그냥 딱 편하게 생각. 제품 광고, 제품 팔 거,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쵸? 제품을 팔아야 돼. 난 이런 소금 팔고 있어. 그러니까 이 소금을 사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건강에 좋아요. 이런 거가 맨 처음 떠오르죠. 자, 광고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 광고 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건 뭐냐면, 자, 전환 광고하고 트래픽 광고가 있어요.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돼요. 큰 맥락이에요. 전환 광고는 뭐냐? 말 그대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전환을 시킨다는 거는 가장 쉬운 말로는 내가 팔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팔았을 때를 전환시켰다고 하면 돼요. 트래픽 광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윤 대표님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보면 오늘 방문자 수가 2명이네. 이거. 근데 100명이네. 100명이고 2명이고의 차이가 트래픽 수예요. 트래픽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럼 전환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우리 사이트에 네가 들어와서 우리 사이트를 트래픽을 올려줘. 한번 둘러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소금을 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을 올려서 이 소금을 보고 그 광고를 딱 누르면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 소금 상세 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그 소금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이 설명을 쭉 읽어보고 아 사야겠다 하면 사는 거예요. 안 산다? 그럼 안 사는 거고. 트래픽은 뭐냐? 소금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어떠한 한 제품에 대한 소금을 보고선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클레오파트라 솔트라고 이집트에서 소금을 갖고 와서 우리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뭐 조직 체계가 있고 우리의 비전은 뭐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어떤 회사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볼게요. 전환 광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 광고 겁내 많이 하죠. 그게 전환 광고예요. 빼빼로 팔아야 되니까. 트래픽 광고는 뭐냐면 저스트 두잇이에요. 나이키에서 광고할 때 마이클 조던 나와가지고 덩크하죠. 그게 뭐야? 난 운동화 팔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저스트 두잇 이거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는 뭐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를 파는 사람이다. 이런 게 트래픽 광고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님들은 그럼 여기 둘 중에서 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업종에만 따라. 업종에 따라 틀리겠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전환 광고예요. 그렇죠? 근데 트래픽 광고도 필요할 것 같죠. 그렇죠? 그쵸. 필요할 것 같죠. 브랜드 광고도.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저기 뭐야 변호사님은 전환 광고랑 트래픽 광고랑 하면 뭐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래픽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전환 광고로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있어. 나는 이혼 소송은 끝내주게 할 수 있어. 진짜 이건 나한테 맡기면 돼. 그럼 이걸로 가는 거예요. 전환 광고. 이혼은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환 광고로 그냥 그거 하나만 그냥 딱 처리를 하는 거죠. 트래픽은 뭐냐면 나는 변호사야. 근데 내가 뭐 이러한 일을 하고 내가 지금 경력이 이 정도가 되고 이 정도의 커리어가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봐. 일단 전화 줘. 이게 이제 트래픽 광고라고 보면 돼요. 그 대신에 전환 광고로 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표님한테 전화를 하면 일단 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한 목적, 이혼 목적이 아닌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뭘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더 잘 벌어요. 돈은. 근데 나중에 롱런을 보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술수를 쓰는 건데 기가 막힌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솔트를 해볼게요. 근데 솔트에서 만약에 지금 물론 하청업체들이 있지만 직접 소금을 파신다고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소금을 팔았을 때 전환 광고로 해서 소금을 팔아요. 만약에. 그러면 매출이 아, 우리 소금 엄청 좋아요. 광고가 이거예요. 우리 소금 먹어보고 아,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서 막 무슨 막 고기에 뿌리고 막 이런 광고를 해서 이게 막 팔려요.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막 사가요. 그러면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타겟이죠. 이 광고를 메타에선 누구한테 쏴줄까요? 쏴주는 사람들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치. 이런 식의 타겟팅이에요. 40대 여성. 예를 들어서 검색창에 소금이라는 걸 검색해 본 사람. 그리고 뭐 천일염 검색해 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A라는 브랜드의 소금을 사. 근데 이 사람의 행동 특성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A라는 브랜드의 소금을 계속 사. 이걸 다 알아요, 얘네는. 계속 사. 그럼 그 사람한테 쐈어.
클레오파트라를. 그러면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살까요? A 브랜드에서 살까요? 그 사람은 A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걔한테 안 쏴. 전환 광고를. 쏘긴 쏘지만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걔네한테 안 쏴요. 검색하고 잘 안 사는 사람들. A도 샀다, B도 샀다, C도 샀다, A도 샀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클레오파트라를 딱 쏴야지.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의 특성들을 얘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이 만약에 그렇게 광고 소재를 깔아놔서 판매를 하고 있어. 그래서 와 하루에 막 500만 원씩 팔려. 소금이 하루에 전환 광고로. 그래서 하고 있는데 껐어. 전환 광고 갑자기. 그냥 안 했어. 안 하면 과연 매출이 얼마가 될까?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빵원 돼요. 그냥 빵원. 왜냐면 빵원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재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구매를 하기 전에 그 구매하는 사람이 아까 타겟이 뭐라고 했죠? 오락가락 한 사람들이야.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충성 고객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후킹을 했을 때 잘 걸릴 사람들한테만 쏘는 거예요. 광고를 끄잖아요? 그럼 90% 이상의 매출이 떨어져요. 50만 원 팔던 거 5만 원 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맛을 봤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거? 무조건 광고한다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광고 쏴주는 주최 측이니까 내가 실제로 1000명한테 노출을 시켰는데 야 900만만 노출시켜. 그 가격은 똑같이 내고 있어. 집행비를. 근데 야 900만만 노출. 지네 마음이에요. 법적으로 걸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 빠질 거 아니에요. 매출이 400. 그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원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녹면을 하게 되면 이 광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을 못해. 왜냐면 의존도가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트래픽 광고는 뭐라고요? 트래픽 광고는 당장 전환이 안 돼. 저스트 누이 이게 끝이야 그냥. 이게 끝이에요. 무슨 뭐 인파시물 뭐 이런 거 아디다스 이런 거 나오고 어떤 신발을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티셔츠의 소재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하는 뭐 이런 거다. 그러면 당장 전환은 안 되면 아이템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기업이 뭐 하는데 SK 이노베이션 보면 뭐 어쩌라는 게 그냥 이거잖아 그냥. 그게 트래픽 광고야 그게 브랜드 광고라는 거거든요. 그 브랜드 광고를 했을 때는 당장은 안 와요. 근데 그 브랜드 광고는 점점 머릿속에 심어져요. 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링티 이런 거 아세요? 뭐 들어봤죠? 어디선가. 뭐 맛있는 것 같긴 한데 몸에는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사 먹어봐서 뭔진 모르겠어. 이런 거 있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브랜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소금 한번 사본 거야. 쿠팡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건데 이걸 적절히 이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광고를 껐을 때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충성 고객으로 될 가능성이 얘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이거를 권장하지 않죠. 이거를 권장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분별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면 좋은 이제 거라고 보면 돼요. 전환 광고하고 트래픽 광고라는 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러면 전환 광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환 광고는 아까 판매를 하는 이제 매출을 올리는 광고란 말이에요. 그럼 매출을 올리는 광고, 전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광고, 어떠한 광고를 고객들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 소재. 그렇죠. 광고 소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상세 페이지? 그것도 맞아요. 상세 페이지도 맞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가 있냐면 타겟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동복을 파는데 그 69살 할아버지한테 보내면 안 되잖아. 물론 이제 뭐 손주 사줄 수도 있지만 글로 타겟이 가면 안 되잖아요. 타겟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 타겟을 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타겟이. 내가 타겟을 지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행동 특성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를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검색 기반 같은 거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쫙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심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육아, 뭐 관심 분야, 뭐 헬스, 관심 분야, 건강, 관심 분야, 음식,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런 거를 굉장히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타겟을 할 수 있어요. 성별, 남자, 여자, 그리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리고 지역까지, 뭐 사우스 코리아, 아니면 전 세계, 아니면 뭐 무슨 뭐 베트남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동네까지도 돼요. 파주시, 아니면 뭐 여의도동,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광고를 하는 건 여의도만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내가 수동으로 타겟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 타겟이 있어요. 자동 타겟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름을 윤스라고 붙일게요. 만들었으니까. 윤 대표님이 비즈니스 계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계정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는 그냥, 기계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웹사이트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착오가 돼요.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얘기하려면.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어제 만들었죠. 그럼 걔는 에이지가 몇 살이냐면, 지금 신생아예요. 뉴본이에요, 뉴본. 태어났어. 근데 걔는 어떤 AI로 딱 태어났는데, 이 AI에 프롬프트나 정보 데이터를 넘겨줘야지 얘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GPT랑 똑같은 거예요. GPT 맨 처음에 물어보면 대답 잘하지만 얘한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GPT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로우를 한다. 그로잉을 해가지고 얘가,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 똑같아요. 그 비즈니스 계정이라는 게.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타겟팅을 할 때 솔트를 팔았으면 여자한테 예를 들어서 30에서 뭐 45세, 그리고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찍었어요. 근데 고가야. 만약에 솔트가 되게 고가야. 그럼 아까 고가였잖아요, 아령. 그럼 고가를 만약에, 이거 내가 비하하는 거는 아니에요. 고가를 만약에 무슨 뭐 울릉도에다가 타겟을 때렸어. 아무도 안 사. 근데 예를 들어 강남 서초구에다 뿌렸어. 판매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에어리어 타겟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솔트가 고가야. 그럼 대한민국 안에서 예를 들어 서초구를 넣었어요. 그럼 판매될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루에 돈을 광고를 집행한 액수를 2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2만 원을 했을 때, 요 세밀한 타겟팅 안에 2만 원의 광고를 샥 뿌리는 거예요. 서초구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가락시장이었잖아요. 가락시장 일대에 나는 여기를 다 잡고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 자신 있어. 그리고 내가 레퍼런스가 있어.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어. 만들겠죠? 광고 소재로. 소재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락동에 쫙 뿌렸어. 그런 물건을, 만약에 그런 솔루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락동 안에 있는데, 그 기대하는 솔루션의 타겟을 내가 적었어. 가락동 살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 사람의 대표님의 광고가 딱 갔어. 근데 그거를 내가 필요로 인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다 찍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이 고민이 있어.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기는 해. 근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대표님이 갑자기 나오더니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지? 내가 필요한 건데? 눌러보는 거죠. 전환율이 높다는 거예요. 검색을 했을 때는 검색창에 상위 랭크를 시키는 게 일이에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뭐해? 자동으로 트래픽 쏴주고 뭐하고 댓글 리뷰 가짜로 달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올려야 되니까. 근데 얘는 광고의 소재가 신박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믿음을 줄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 번씩은 보셨던 광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그 화장실 뭐 하수구멍에다가 뭘 넣어 이렇게. 근데 갑자기 거기서 무슨 뭐 이런 거품 같은 게 막 나오죠. 그럼 그거 보면서 처음 봤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는 많이 봤으니까 넘기죠. 처음 봤을 때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보죠. 그러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한다면 이게 후킹이에요. 이게 낚시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표님이 가락시장에 전선 같은 거를 깔았을 때 내가 이 솔루션을 기대하고 있는데 떴어.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걸로 지금 약간 힘든 상황에 이거는 얘네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어떤 힘든 상황에 뭐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좀 솔루션을 받고 싶은데 갑자기 대표님이 화면에 나와가지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뭐를 설명을 해.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타겟팅을 어쨌든 간 이렇게 세밀하게 적을 수가 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 아령을 아까 제가 뭐랬어? 울릉도에서 안 팔린다고 그랬죠. 살 수도 있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살 수도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물론 이거 제가 좀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게 난 이혼 전문이야. 근데 이혼 전문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라는 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서초구만 때렸으면 예를 들어서 파주나 이런 데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분명히 이 솔루션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글로 가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극소수야.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할 필요 없어. 아싸리 여기다 몰빵 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네 되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만약에 울릉도에서 아령을 샀어. 그럼 그거를 울릉도에서 싸보니까 얘가 전환을 했네? 그럼 울릉도에 더 싸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울릉도에 살면서 그거를 산 사람의 뒤를 얘네가 다 캐요. 뒤를 캐는 것도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A라고 치면 이 사람하고 어딘가에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데이터가.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걔를 찾아요. B라는 인물을 찾기 시작해요. 그럼 그 B의 카테고리 분한테 이 광고를 아령 광고로 쏴주는 거야. 그럼 뭔 소리냐? 원래 나는 서초구에만 쏘려고 했는데 그럼 다른 데서 비슷한 애들한테 쏴주면 얘가 샀어. 근데 B가 비슷한 애한테 쐈는데 얘도 샀어.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사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초구가 아니라 동작구고 뭐 다 쏘는 거예요. 이 형태에 맞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또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더 축소를 해요. 타겟팅을. 그럼 좀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 중에 요 사람들이 잘 사네? 더 타겟팅을 해요. 훨씬 더 전환율이 높아지겠죠. 야, 이 사람 쏘면 100%야. 이런 식으로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게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윤스 에이지 뉴본인 머신이 있어요. 그걸 머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머신이 처음엔 신생아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 해줄수록 인식을 해요. 아, 우리 대표님은 아령을 파시는 분이야. 근데 누구한테 쏴보니까 잘 팔려. 그러니까 나는 이 광고를 우리 대표님이 나한테 쏴줬을 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쏴야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테헤란로에서 이 강의를 했을 때 자, 말씀드렸던 게 비유법으로 말씀드린 게 양궁 선수를 비유법으로 말씀드렸어요. 뭔 소리냐? 얘가 지금 양궁 선수야. 근데 지금 처음에 시작을 했어. 얘는 지금 이제 신생아야. 화를 줬어. 이제 야, 너 줬다 쏴봐. 양궁. 이렇게 해서 딱 쏘면 맞히겠어요? 못 맞추죠, 당연히.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가끔 하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맞았네? 그럼 이제 안 맞는 건 제끼고 맞는 것만 공략을 하겠죠?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맞네?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맞네? 이렇게 하면서 얘가 커나가요. 머신이. 이게 머신 러닝이라고 해요. 머신 러닝. 이걸 러닝을 하는 시간을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야, 난 이거 빨리 하루 만에 키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키우고 싶어. 되게 빨리 얘를 키우고 싶어. 태워야 돼. 돈 태워야 돼. 돈을 막 태우잖아? 그러니까 우와 하면서 왜냐면 돈은 뭐냐면 돈은 뭐야? 화살이에요, 화살. 화살이 돈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하루에 10,000원 태울래. 그러면 신생아한테 야, 일단 오늘은 10개만 쏴. 이렇게 해서 10개를 쏘면 얘가 잘 맞추겠냐고. 야, 근데 어떤 부자가 등장해서 마음껏 쏴! 하고서 1,000개를 놓고 갔어. 그럼 얘가 막 쏘면서 당연히 10개 쏜 애보다 1,000개 쏜 애가 잘할 거 아니에요. 이게 머신인 그로잉이에요. 그래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잘못 키우면 큰일 나.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겟팅이나 뭔가를 알아야 돼. 자, 어쨌든 타겟팅 디테일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가면은 당연히 야, 화살 주고 너 저기다만 쏴. 여기 쏘지 마. 저기다만 쏴. 하니까 얘는 여기만 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내가 타겟팅을 정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이에요. 타겟팅이. 뭐가 있냐? 야, 난 널 믿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만 쏴.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다도 쏘고 저기다도 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내 예상이 여기다 쏴야지 맞거든, 많이. 근데 저기다 쏘면 안 맞거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맞았어. 그게 아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가치관이 클까요? 어떨까요? 커지죠, 가치관이. 보는 시야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만 쏴? 그럼 여기서 놀 거 아니야, 계속. 죽나 사나. 근데 얘는 처음에는 어리버리하고 효율이 안 좋아도 나중에 보면 얘가 훨씬 큰 그릇이란 말이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동은. 근데 나는 돈이 없어. 지금 5만 원으로 10만 원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걸 해야 돼. 네, 그래도 확률이 높으니까. 헛되다 안 쏘니까. 이게 머신 러닝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환 광고,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타겟팅을 정하는 거예요. 난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난 널 믿어. 네가 쏴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타겟팅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소재예요. 소재는 뭐냐면, 자,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표님이 지금 광고, 대충 이해는 되셨죠? 지금까지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피드를 보면서 내가 어떤 그 대표님이 솔루션을 지금 원하고 있어. 근데 대표님이 그걸 할 수가 있어. 해결을 할 수가 있어. 이걸 광고를 해야 돼. 오케이. 피드를 딱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혼 문제로 너무 힘들어. 근데 갑자기 대표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의 이력은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오, 여기 한번 보고 싶은데? 들어와. 근데 갑자기 대표님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잠시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러면서 헛소리를 막 하는 거야. 만약에 광고 소재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다 꽝이에요. 타겟을 아무리 잘 잡거나 뭐를 해도 돈을 아무리 태워도 그거의 관점에 사람을 후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으면 광고 소재에 다 꽝이. 이거 모든 게 꽝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가 전환 광고에서는 중요한 게 80%가 다 소재예요. 소재.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수구멍에 뭘 뿌렸는데 뭐 같은 거품 나오죠. 그럼 신기하죠. 그게 소재예요. 근데 만약에 그 광고에서 그 대표가 여기다 이걸 쫙 뿌리고 오, 안에가 뻥 뚫렸어요. 이러면 누가 봐. 그거 뭐 카메라 렌즈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뻥 뚫렸어요. 꼭 사서 한번 해보세요. 누가 보냐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궁금해하고 산단 말이에요. 솔트를 판단 말이에요. 근데 솔트를 만약에 대표님이 나와서 먹었어. 야, 진짜 맛있어. 그럼 누가 사?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 맛있는지 뻥인지 어떻게 알아? 가시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솔트의 과정을 보여주거나. 어떤 거야? 메타는 끊어도 된다고 예, 그럼요. 배우는 입장에서 죄만 안 짓고. 메타에서는 죄만 안 짓고. 그 뭐야? 죄만 안 짓고. 광고 소재가 정보만 안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광고에 뭐 과장돼도 된다. 과장돼도 돼. 과장돼도 되는 게 아니고 과장을 해야 돼. 해야 돼. 아니, 여기서 이거 나오는 거, 그게 과장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과장이에요. 나와서 내가 이 솔루션을 기대하고 있는데 대표님 나와서 울어. 막, 진심으로 막. 과장이야. 나는 여기다 안약 넣고 우는 거지만 그걸 보면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후킹 포인트가 무조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솔트를 먹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솔트를 보여주면서 난 이건 이집트에서 갖고 왔어. 그래서 so what? 이집트 갖고 왔는데 so what? 아니, 잘 봐. 이집트에서 막 그거는 막 광석처럼 캐내는 막 되게 신기한 장면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봤을 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고 소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은 광고들 많이 떠요.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물류를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뭐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제껴. 근데 하고 멈추는 게 있어. 1초예요. 1초. 1초간만 멈추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초 안에 후킹 포인트를 넣어줘야 돼요. 신박한 모양이 나오거나 하다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이거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그거 봤어. 그럼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요? 1초간이라도 볼 거 아니야. 안 보면 후회한다고 하는데 제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게 후킹 포인트예요. 거기서 연결을 시켜놔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1에서 3초 사이에 모든 것을 끝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어떤 거? 저희 거는 그러니까 저희 건 약간 번외예요. 저희도 후킹 포인트예요. 엄마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애기 옷이 딱 나와 있어 이렇게. 넘겨. 그냥 아무리 이뻐도. 네. 근데 딱 틀었는데 저희 건 무조건 동영상이에요. 광고 소재가. 근데 애들이 그 옷을 입고 막 뛰어다니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애기 엄마 입장에서 본단 말이야. 핏 같은 게 보이니까,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런 식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가 여자들 인플루언서들 보잖아요. 물론 안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어떤 것 같아요? 네. 인플루언서가 뭐냐면 인스타그램 진짜 막 팔로워 수 많고 막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연예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 여자분 인플루언서들이 대충 특징이 어떨 것 같아요? 예쁘고 이제 끝이야. 그게 끝이야. 이쁘면 끝이야 그냥.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봐봐요. 대표님이 만약에 잘생겼도 끝이야. 대표님이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는데 이 광고의 소재가 뭔지도 몰라. 이게 뭘 광고하는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겁내 이뻐. 멈춰요, 안 멈춰요? 무조건 멈춘다니까? 이게 광고의 후킹이에요. 그게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의 무기인 거고. 예, 대표님 올리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잘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뭐 파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딱 순간 보는 순간 잘생겼어. 잠깐 멈추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잠깐 멈추잖아. 그게 1초에 3초예요. 이게 후킹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너희들한테 내가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 어떻게? 가시적으로. 그냥 말로 이게 안 돼. 그냥 뭐 화면으로 뭐 니들이 판단해봐. 이게 안 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어떤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까지 나왔냐면 이걸 올리다 보면 영상이에요. 아무래도 영상이 당연히 좋아요. 그냥 이미지보다. 영상은 움직임이 있으니까 다음 장면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멈추게 돼 있어요. 잘 뽑으면. 그러면 딱 가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광고를 해요. 딱 이제 피드 올리다 보면 광고가 딱 떠요. 그럼 거기서 어떤 여자가 나와서 잠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 하니까 잠깐 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1초에 3초. 네, 요게 이제 소재예요. 그러니까 전환 광고는 뭐냐면 어쨌든간 내가 매출을 즉각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해주는 플레이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해는 되는데 와닿지가 않아. 이게 과연 될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야, 저게 과연 될까? 저게 말이 되는 거야? 진짜 될까? 이런 거가 있잖아요. 어쨌든 하시다가 궁금한, 왜냐면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될까? 어쨌든 될까 안 될까?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돼요.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소재예요, 광고. 광고 소재예요. 이게 80%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80%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템이. 아이템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아이템이? 아이템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다이소에서 머리핀을 사와가지고 이 소재만 잘 만들어도 막 팔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약간 사기야. 그러니까 진짜 후키라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충동 구매를 시키기 위한 작전인 거예요. 예, 그냥 순간적인 충동 구매를 위한 작전. 이 아이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아이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나는 한 달에 생활비를 300만 원을 벌어야 돼. 그래야 난 먹고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이거 안 중요해요. 그냥 낙가마 같은 데나 도매국 이런 데 들어가서 아무거나 사가지고 이거 잘 만들면 돼요. 그냥 이것만 잘 찍어서. 근데 대표님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각자만의 브랜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철학을 담아야 돼. 그럼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 중에서?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 트래픽 광고 있잖아요. 트래픽 광고를 해줘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줘야 돼요. 하면 돈이 안 돼요. 지금 당장. 그래도 해야 돼요. 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노트북이 여기 연결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잭이 없어요. 그게 이제 따로 있어야 돼서.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대표님은 아세요. 트래픽 광고를 안 했어요. 왜냐? 나는 당장 내 눈 앞에 돈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전환 광고만 해요. 예를 들어 전환 광고를 하루에 10만 원을 태워요.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으로 이성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2만 원은 트래픽하고 8만 원은 전환하자. 2만 원 투자해야 돼. 근데 2만 원을 트래픽하면 오늘 매출로 나와. 전환을 하면. 네. 근데 그게 2만 원, 8만 원이야. 근데 200만 원, 800만 원이 되잖아요. 200만 원에 대한 전환 매출이 오늘 하루 들어오는 게 천지차,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내가 이걸 과연 트래픽에 브랜드 광고에 써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판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저한테는 머리가 있었지만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이것도 말하면 오래 걸려요. 제가 해킹을 한번 당했었어요. 무슨 소리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얘 있죠. 윤수 AT. 지금 윤수 머신을 저는 1년 동안 엄청 키워서 1억을 만드는 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광고를 딱 찍었을 때 얘한테 던져. 걔는 이제 전스 머신이겠죠. 전스 머신을 딱 던져. 그럼 아우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고 쏘면 다 맞아. 그냥 다 맞는 거야. 그냥 백발백중이야. 기가 막히게 맞는 거야. 전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 광고를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타겟팅한테만 쏘는 거야. 그리고 그 타겟팅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한테도 쏘는 거야.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야. 1억의 매출이 그냥 이 전환 광고로 인해서 나오는 거죠. 해킹 당했어. 이 머신이 해킹당한 거야. 얘는 지금 거의 국대급 양궁선, 그러니까 국대급보다 조금 밑에 지금 그 태능에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애들 급으로 상비군 그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해킹당한 거야. 다 날라간 거야 이 머신이. 그걸 이제 삼 대표님은 이제 옆에서 봤죠. 산증인이거든.
그럼 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매출이 없어져. 매출이 그냥 빵원이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빵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해킹을 다시 전스 머신을 신생아부터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고2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에이스 정도. 지금 잘 찍어내. 저 상비군 정도 찍어내가 가고 있어요, 지금. 네, 태운 거지. 태운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차피 올려놨어요. 그래서 걔가 지금 잘하고 있어. 너무 말도 잘 듣고 잘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근데 제 교훈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네. 의존도. 어떤 거? 의존도가 너무. 맞아요. 의존도가 높잖아요. 반대로 얘기해서 없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럼 내가 그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뭐를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트립 광고를 했었어야 돼. 자사몰 광고를 브랜드 광고를 했었어야 돼. 그래서 6개월 만에 제가 다시 이 뉴본 베이비를 키울 때 됐어. 넌 지금부터 머신, 넌 지금 브랜드 광고 갖고 들어가. 20%를 할애를 한 거예요. 자, 딱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 매출이 550만 원 나왔어요. 실제 매출이. 그 자사몰 매출이 550만 원 나왔는데, 자, 광고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 15분 정도만 더 해도 되나요? 예, 550만 원 나왔어요. 광고로 인해서 나온 매출이 270만 원이었어요. 광고를 태워서 매출 나온 거 아까 그래프에서 얼마 태워서 27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나 매출 550만 원인데 이 뭘까요 이게? 아니 로아스가 아니에요. 트래픽이에요. 브랜드 광고를 때린 거예요. 우리는 옷을 편하게 만들고 애들이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을 굉장히 세련되게 뭐 이런 이제 저스트 두잇 한 거야 한마디로 그냥 그 나이키에서 저스트 두잇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브랜드 광고를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거를 꾸준히 성과는 없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70만 원에 전환 광고비가 나왔는데 전환 매출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 보면 550이면 개파 차이가 200 얼마가 나잖아요. 그 200 얼마 어디서 났냐 이거야. 어디서 났냐? 브랜드 광고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잖아요. 어제 했죠. 반드시 브랜드 광고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돈 버린다고 생각하고 하자. 아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어제도 매출이 375만 원이었어요. 어제도 매출이 375만 원 중에서 전환 매출은 190 얼마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진짜 지금 상황에서 극단적이게 또 해킹 당했어. 이 고2까지 키웠는데. 그럼 매출 어떻게 될까요? 빵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광고 안 해도 나온 매출이 생긴 거예요. 인지가 된 거야,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옷을 살 거야. 난 이렇게 약간 편한 옷이 지금 필요한데 나는 뭐가 많이 없고 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럼 배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이키처럼 저스트 하면 나이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이클 조던 보면 나이키, 뭐 우사인 볼트 보면 뭐 나이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작업이 트래픽 광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병행을 해야 돼요. 솔트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이 소금 너무 좋으니까 무조건 사세요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합니다 라고 하는 세뇌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전환 광고, 트래픽 광고. 트래픽 광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사이트에 누군가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 걸 트래픽 광고라고 해요. 근데 트래픽 광고 안에서 밑으로 파생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브랜딩 광고예요. 그 브랜딩 광고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성과가 이제 어느 정도가 잡히면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게 트래픽 광고하고 전환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자, 대입을 각자 시켜볼 수가 있어요. 당장 비즈니스 계정 만들고 픽셀을 심으면 내가 이 광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자, 대표님 이제 어제부터 15,000원 태우기 시작했죠? 전환 광고 시작했거든요? 전환 광고 시작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카탈로그하고 이건 지금 설명을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광고를 만들어서 태우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 광고를 딱 보면서 야, 효율이 괜찮은데 내가 3만 원으로 올려야겠다, 광고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데이터 값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값 보는 거 아세요, 혹시? 뭐 봐야 되는지? 그렇죠. 자,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 데이터 값을 알아야지만 내가 이거를 광고를 띄울 건지 스톱을 할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 값에 대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로아스. 그러니까 아마 엄청 생소할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제가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로아스. 그리고 CPC. 몰라도 돼요, 지금. 자. 결과당 비용. 그 다음에, 구매 전환가.
자, 이렇게 네 가지 보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뭔 소리인지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로아스는 뭐냐면,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대표님, 10,000원을 광고했어요, 오늘. 근데 매출이 5만 원 나왔어. 10,000원 광고했는데 5만 원 나왔어. 그럼 로아스 몇 프로일까요? 그렇죠, 500%예요. 10,000원을 했는데 5만 원이 매출로 돌아왔어요. 500%예요. 자, 10,000원을 광고했어. 근데 2만 원이 됐어. 그럼 얼마? 200%죠. 그럼 자, 지금 한번 200%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더하기 빼기예요. 봐보세요. 10,000원을 광고를 집행했는데 내가 2만 원으로 매출이 돌아왔어. 자, 여기서 마케팅 비용은 얼마를 썼게요? 몇 프로? 절반, 50%.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물건값 원가도 아니야. 변동비도 아니야. 원가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50%가 광고비로 들어간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매출. 10,000원짜리 모자를 하나 팔았어. 근데 원가가 예를 들어, 그래. 나는 그래도 3배 마진은 봐야겠어. 그래서 3,300원의 물건, 3,000원에 띄운다 치죠, 만약에. 3,000원의 물건을 띄워와서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3배치기 하시네요? 괜찮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3배 마진이니까. 3배면 좀 넘잖아요. 됐어. 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50%의 마케팅 비용을 쓰잖아요. 자, 10,000원짜리 팔았어요. 일단 1,000원 빼야죠. 부가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9,000원 남는 거예요. 9,000원에서 원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000원 남는 거예요. 그럼 6,000원에서 지금 상황이 원래대로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10,000원을 팔면 원가 빼고 부가세 빼고 남는 거야. 네임커피 치지도 않고 6,000원 남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했는데 로아스 200% 나왔어. 광고비가 절반이야. 그러면 자, 10,000원 팔았으면 광고비 정말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5,000원 빼. 1,000원 남아. 1,000원 남을까요? 안 남아요. 내 인건비도 안 되고요. 거기 왔다 갔다 버스비 들고 뭐하고 뭐 갑자기 커피 한 잔 사 먹고 이거 마이너스야, 그러면. 즉,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세배수를 보고 있다. 그럼 로아스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퉁이다. 퉁. 쌤. 그냥 퉁. 내가 그냥 손해도 안 보고 저기도 안 됐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내가 3배수 마진을 봤을 때 3배수 마진 봤을 때 광고비 로아스 몇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50이에요. 250이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난 돈도 안 벌고 마이너스 안 났어. 250이요. 3배 마진 볼 때 250. 요것만 머릿속에 딱 받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 올리고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되게 쉬워요. 3배 마진 볼 때 250 나오면 퉁이에요, 그냥. 3배 마진 났을 때. 자, 이거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대표님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로아스 200%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좋네. 로아스 200%면 안 좋네. 이런 생각 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자, 로아스 300 나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줘요. 아니요. 장사하는구나. 300 나왔으면. 자, 로아스 500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괜찮네. 야, 좀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로아스 800 나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고기 먹자. 아니, 고기 먹자 아니지. 빨리 계좌, 지금 저기, 빨리, 집행, 빨리, 저 10만 원 올려!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1,000 나왔다.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빼, 빨리 저 비트코인 팔아.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죠? 1,000 되면, 와, 이거고, 800 되면, 야, 대박인데? 500 되면, 야, 괜찮네. 300 되면, 장사하는구나, 그냥. 장사하는구나. 250 되면 안 돼. 이거 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로아스예요. 이 로아스가 이 비즈니스 계정을 보다 보면 성과에 로아스하고 몇 프로라고 나와요. 딱. 그것만 보면 돼. 내 계산기 안 두드려도 돼. 그것만 보면 돼. 일단 그래서 로아스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뭔가를 했을 때 대표님이 만약에 어떤 사건 저거를 수임을 받았어. 근데 그 수임료가 예를 들어서 다 하니까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만약에. 근데 내가 이 10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광고를 태운 게 50만 원이야. 그럼 로아스 200%예요. 근데 대표님은 생각을 해보실 게 있어요. 왜냐? 대표님은 원가가 없잖아. 그죠? 광고비만 될 수 있잖아. 광고비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은 난 원가가 없는데? 그럼 난 로아스 150이라도 괜찮은데? 나한테 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좀 약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그리고 빨리 설명할게요. CPC는 뭐냐면 클릭당 비용이에요. 클릭당 비용. 예를 들어서 솔트 홈페이지가 있어요. 솔트 홈페이지가 어떤 광고를 보고 누가 거기 찍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광고가 타가고 있어요. 내가 오늘 10,000원을 하는데 지금 1,000원 탔어.
그러면 1,000원인 순간에 누가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2,000원인 순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2,000원을 태웠을 때 한 명 들어갔을 때 예를 든 거예요. 그럼 CPC가 높으면 좋을까? 낮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은 거죠. CPC가 만약에 5원일 때 누가 눌렀어. 그러면 5원 단위로 사람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PC가 낮으면 좋은 거예요. CPC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당 비용이에요. 결과당 비용은 뭐냐면 내가 얼마를 태웠을 때 CPC는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당 비용은 뭐냐면 들어와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뺑이죠, 이게. 산 사람들. 그럼 내가 10,000원 태우니까, 샀네? 누군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샀네? 이 정도예요. 빈도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 태우니까 한 명은 산다. 얼마를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 명은 사. 얼마를 태웠을 때. 거기에서 금액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빈도수예요. 얼마나 많이 사느냐. 근데 만약에 샀어. 근데 이게 산 게 만약에 5만 원 샀어. 근데 나는 아니야. 목표치가 이거 무조건 10만 원 사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안에 있는 말씀하신 상세 페이지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상세 페이지 안에서 다른 걸 연동을 시켜서 연계 판매를 시켜야 돼요. 바지를 사면 티를 하나 사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트로 묶어서. 그래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확인하냐? 구매 전환값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매 전환값. 하나를 샀는데 그 한 사람이 얼마 샀냐? 얼마 샀냐? 이게 진짜 최종 목표죠. 이게. 그럼 여기서 연계 판매랑 뭐랑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저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로아스, CPC 경과당 비용, 구매 전환값, 이 네 가지는 꼭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체크를 네 개를 했을 때 내가 광고를 더 태워야 되냐, 덜 태워야 되냐, 이제 약간 이런 수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하면서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아까 트래픽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각자만의 하는 핵심 역량이나 내 비전들을 제시하면 돼요. 나는 뭐 하나님의 뭘로 기본적으로 난 이런 걸 해결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거 아까 나이키 저스트 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환 광고는 그냥 장사, 그냥 이거 봐봐. 맛있겠지? 사. 이거예요. 끝.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맛있겠지? 사. 우리 아까 거기서 하수구멍에서 이거 나오는 거. 그 회사 어딘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그냥 그것만 기억날 거예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 그것만 기억나. 이게 전환 광고예요. 트래픽 광고는 나이키예요. 저스트 잇이에요. 딱 보니까 뭐 우사인 모습 뛰어. 마이클 조던 덩크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다 손흥민 이런 것도. 아디다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전환으로 했을 때는 저쪽에 결과치가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저는 이제 B2B 사이트를 했을 때는 네. 거기는 뭐 구매할 게 없어요. 구매할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트래픽 광고나 아니면 전화 누르는 클릭을 제가 전환으로 잡아가지고 세팅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변호사님이나 이제 강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통신공사니까 네.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트래픽 광고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지표는 뭘까요? 있죠. 이게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이 광고를 보고 전화가 왔다. 이것까지 체크가 돼요. 그거는 심을 수 있죠. 심을 수 있어요. 이 광고를 보고 전화가 왔다. 전화가 갔어. 그러면 전환을 대표님이 시켜야 돼요. 말을 잘해서 뭐 일단 오세요. 이거는 뒷일이야. 온라인으로 따지면 상세 페이지야. 그거는 대표님이 하시는 거야. 하지만 이 광고를 보고 혹해서 전화를 했어. 그게 성과예요. 뒷일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했어. 근데 얼마에 전화를 한 번 들어갔다. 얼마에 뭐가 들어갔다 하는 성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구매 전환값으로 안 나오겠죠. 얼마인지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나오겠죠. 결과당 비용은. 몇 번 얼마 정도 광고를 태우니까 전화가 한 통 왔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걸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아스 같은 거는 직접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광고 2만 원 태웠는데 내가 오늘 저기 한 거가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짜리를 따냈어. 10,000원 했는데. 그럼 로아스 5,000%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오히려 로아스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 거예요. 어쨌든 메타 광고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결국 가요. 근데 저의 결론은 뭐냐면 다 좋아. 진짜 엄청나게 세팅 잘하고 머신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결국은 컨슈머의 마음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잘 세팅을 해도 구매 버튼을 누르는 건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메타 광고의 이제 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파생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팅하시면서 궁금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제가 명함 드렸으니까 제가 그냥 당연히 무료로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이거는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